북월드라고 아시나요? 워싱턴 포스트의 책 코너였는데 얼마 전에 제프 베이조스가 인력 감축하면서 없애버렸어요. 이것만 없앤 게 아니라 local news, international news, sports section, art, 북월드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오랜만에 The New Yorker의 기사입니다. Democracy dies in darkness. Becca Rothfeld라는 분이 쓰신 기사예요. The Death of Book World. 책 세계의 종말, 죽음. What the closing of the Washington Post book section means for readers. 워싱턴 포스트의 book section이 없어진 것이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미치는가라는 글이었거든요. 바로 가볼게요. 이게 팩트를 한번 우선 정리를 하고 가자면 Last week, the paper fire close to half of the staff who remained after a previous round of layoffs, gutting its local and international desks, decimating its sports and arts coverage, and eliminating book world altogether. 워싱턴 포스트는 이전에도 한번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했었거든요. 그 후로 남아있던 인력의 반을 해고하고 국제면, 지역면, 스포츠, 아트, 북월드를 없앴다. 그래서 밑에 나와요. 책과 관련된 글을 썼던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이죠. 이 기사를 쓴 베카 로스펠드라는 칼럼니스트는 그 북월드에서 논픽션을 담당하던 작가이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북월드의 종말과 함께 직을 떠나면서 이 글을 쓰신 거죠. 이 글이 되게 좋았던 게 그런 일반 지면에 그런 일반 뉴스의 북 섹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는 걸 좀 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두 번째 부분에서 completist and niche라고 일반 대중, 공중이라는 사람들과 niche를 구별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간지가 없어졌다고 별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뭐 문학 잡지, 문학 블로그 같은 것에서는 책 리뷰 그리고 책 소식을 다루고 있지만 뉴스라고 일컬어지는 종합 일간지와 문학 전문 블로그 혹은 문학 전문 잡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야망 자체가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The general interest newspaper has a kind of noble rapacity, an encyclopedic ambition to wrap its arms around the whole of the world. 전문 문학 잡지나 뭐 문학 블로그와 달리 종합 일간지, 그러니까 신문으로 나오는 그런 like New York Times or The Washington Post 같은 것들은 일종의 고귀한 탐욕을 지닌다. 뭐냐면 encyclopedic ambition, 세상 전체를 끌어안겠다는 백과사전적 야망을 지닌다라고 해요. 그런 종합일간지, 우리나라의 뭐 조중동이나 경향신문, 뭐 한겨레신문 이런 신문들에 대해서 저도 되게 생소한 느낌으로 와닿더라고요. 이거를 계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런 그 신문들,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 이런 종합일간지 같은 경우를 general, complete라고 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간지들이 전제를 두는 게 있는데 It assumes that there is a range of subjects an educated reader ought to know about, whether she knows that she ought to know about them or not. 신문은 이렇게 전제한다. 교양 있는 독자라면 알아야 할 주제의 범위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독자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교양 있는 독자 혹은 뭐 일반 대중, 공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라고 하는 시시콜콜한 것 혹은 되게 저랑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까지 막 나오는데 그거를 하루의 뉴스라고 다 프린트를 해서 내잖아요. 우선 이거를 나랑 관련 없는 거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걸 꼭 내가 알아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데 종합일간지가 이렇게 전제를 한다는 건 이 반대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신문이라는 게 옛날 스타일이긴 하잖아요. 지금 종이신문 안 본 지 저도 몇 년? 거의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신문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은 무엇냐라고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There's an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he completist ideal and a niche one. 완전주의 이상, completist ideal이라는 것과 niche, 적인 이상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라고 해서 그런 completist ideal을 당연히 여겼다면 지금은 타겟도 토픽도 세분화되고 양도 엄청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niche를 노리는 그런 매체들의 이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niche 뉴스를 소비하는 그 niche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녀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 가정을 하고 있는데 Maybe she prefers scroll through the day in the life reels that Instagram offers up to her on the basis of the day in the life reels that she watched previously. And so much the worse for her. 어쩌면 그녀는 인스타그램이 이전에 봤던 하루 일상 브이로그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또다시 추천해주는 비슷한 Day in the Life, 하루 일상 릴스들을 계속 스크롤하는 거를 더 선호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 시대의 컨텐츠 컨슈머이라면 그렇게 봤던 걸 계속 소비하는 걸 선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so much worse for her. 그 손해는 결국 그녀 자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것을 기반으로 계속 똑같은 것을 보고 계속 그런 것을 소비하고 알고리즘이 계속 가져다 주니까 그걸 계속 또 소비하고 라고 하는 걸 미상아 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화나 뭐 잡지 같은 그런 이미지에서 보면은 그 이미지 안에 거울을 들고 있거나 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그 안에 계속해서 그 장면이 비치고 반복돼서 비치는 것 있잖아요. 그걸 미상아 빔이라고 하는데 그 미상아 빔이 알고리즘 같이 동작한다고 알고리즘이 결국 미상아 빔 같이 결국 똑같은 걸 계속 비추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통적인 종합 일간지와 좀 더 전문화되고 니시화되는 미디어들을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Between all the truth and the truncated truth that a reader has already demonstrated she is willing to pay for, or worse, the thin sliver of half-truth that her algorithm feeds her, mirroring her own existing tastes in a dismal 미상아 빔. 종합 일간지가 추구하는 all the truth와 독자가 이미 돈 내겠다고 해서 보여준 범위 안에서만 보여주는 truncated라고 하면 그 나무 잘라버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truncated truth, 그러니까 잘려나간 진실. 혹은 더 나쁘게는 알고리즘이 그녀의 기존 취향을 계속 거울 속 같이 되비추면서 공급하는 미상아 빔 속의 반쪽 진실. 그 세 개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리즘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추천해 준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최적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기사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 네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여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이 저는. 그러면서 종합 일간지, 그러니까 만약에 신문에도 알고리즘이 있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A newspaper is or ought to be the opposite of the algorithm. A bastion of enlightened journalism in an era of hyper-specialization and personalized marketing 이라고. 신문은 알고리즘의 정반대이며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러니까 과도한 전문화, 개인 맞춤 마케팅의 시대 속에서 신문은 계몽적 일반주의의 보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는 좀 더 맞춤화된 것, 개별화된 것, 최적화된 것,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는 뭔가가 있고 그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반대편에 네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기서 베이조스가 자기가 인력을 감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Each and every day our readers give us a roadmap to success. 매일매일 우리의 독자들은 우리에게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을 제공한다. The data tells us what is valuable and where to focus. 데이터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 워싱턴 포스트를 읽는 구독자 혹은 뭐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베카 로스벨드가 얘기하는 건 생각해보면 그가 모든 것을 이미 로드맵이 나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바로 데이터고 인기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건데 popularity is not always a measure of merit and in any case it is not static. 인기는 가치의 척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해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양질이거나 그게 좋다거나 그게 보존되어야 하고 다른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What people click and what they think they like is largely a matter of what is available to them. 사람들이 무엇을 클릭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사실 대부분 그들에게 무엇이 대령되었는가, 제공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부터 계속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regurgitating what they already click.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미 클릭한 것을 계속 그 되새김질하는 걸 regurgitating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되풀이해서 내놓으면서 그들의 취향에 마치 맞추는 듯 아첨하는 그런 신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잖아요. 내가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 여기 편집국장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이 대량 학살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carnage라고 이 작가는 표현을 하는데 The Post executive editor Matt Murray referred to the paper's subscribers not as readers but as consumers. 편집국장 Matt Murray는 구독자들을 독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불렀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 독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의 입장에서 consumer과 reader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하는데 A consumer is a person whose pre-existing tastes you strive to satisfy over and over. 소비자는 이미 존재하는 취향을 반복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이고 A reader is someone you hope to change, convince, and surprise. 독자란 변화를 시키고 설득해야 하고 놀라게 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소비자는 이미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피딩 해주면 되지만 그러니까 먹이처럼 던져주면 그냥 만족하는 집단이지만 독자는 우리가 계속 새로운 걸 제시해야 되고 놀래키려고 해야 되고 설득하려고 해야 되고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소비자는 이렇고 독자는 이렇다라는 것? 저는 너무 동의하거든요. 저는 이 문장이 진짜 끔찍했거든요. In this way, you encounter nothing but iteration of yourself forever. 이런 식으로 당신은 끝없이 자기 자신의 반복만을 마주하게 된다. 이거를 읽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싶을 정도로 되게 충격적이고 진짜 짧은데 막 소리 지르게 만드는 문장이었어요. It's a world in which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이곳은 고객이 항상 옳다라고 말하는 세계이다. SNS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가 얘기하는 게 맞아, 네 알고리즘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똑같은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알고리즘 속에 갇혀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 문장이 그 당시에 우리가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뭔가 비슷한 걸 계속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걸 제시해주면서 소비자를 항상 놀래켰던 그런 브랜드잖아요. 전 이 마지막 문장은 책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싫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But if you didn't want to be proved wrong, if you didn't want to be altered or antagonized in ways that you could never predict, why would you read at all? 하지만 만약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당하고 싶지 않다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되거나 자극을 받고 싶지 않다면 도대체 왜 책을 읽는가? 책 읽는 사람들이 항상 기대하는 게 이런 마음이거든요. Surprise me 같은 마음. 그래, 날 한번 놀래켜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진짜 정확한 문장이었어요. If you didn't want to be proved wrong.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바라는 것이 항상 책을 읽을 때 그런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책에서 찾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항상 책 펼 때 막 이건 얼마나 나를 놀래킬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If you didn't want to be proved wrong. 책 읽는 사람들의 추구미, 뭐 모두 그렇진 않겠지만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I want to be proved wrong.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던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혹은 네가 생각했던 거 되게 편협한 생각이야 라고 내가 틀렸다는 거를 증명해 주기를 원하고,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조금 더 바뀌길 원하고,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돌려버렸으면 좋겠는 이런 걸 추구하면서 항상 책을 읽는데, 알고리즘만 따라가면서 도대체 뭘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북 섹션 같은 것들이 아마 대부분의 그 독자들의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독자들은 쓱 지나가면서도 그걸 한번 읽고 자극을 받고 새로운 생각을 얻는다. 그런데 그걸 없앰으로써 그렇게 너희가 우상화하는 알고리즘에 빠져들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베카 로펠드는 결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자리를 잃고 뉴요커로 갔습니다. 마지막에 전 이 부분이 좀 오히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Becca Rothfeld, a former nonfiction book critic at the Washington Post, will join the New Yorker as a staff writer later this month. 이번 달 말에 뉴요커의 스태프로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녀의 기사를 딱 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보면 종합 일간지의 이상이 있고 알고리즘이 추구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약간 뜨끔한 거예요. 읽으면서 나 완전 알고리즘을 그냥 그런 SNS의 알고리즘 말고 신문 읽는 거에도 내 알고리즘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맹신하고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좀 지면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코노미스트의 잡지를 사서 읽으면서 지면을 펴고 너무 놀랐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릴스 만들었나 제가 생각해놓고 찍어놓고 안 만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만들어서 결국에 올리지 않은 릴스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것 같긴 한데. 이거 종이 매거진의 힘이라고 제가 올렸었는데, 제가 이때 이코노미스트를 종이로 사서 읽으면서 뭐랄까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컨텐츠라는 섹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목차라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션이 나누어져서 커버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그 섹션마다 내가 관심 없는 것일지라도 다 구색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목차라는 게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는 그런 SNS나 그런 틱톡 이런 것들은 보면 목차? 카테고리 자체가 없고 내가 한눈에 뭔가를 전체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놓고 점점 세분화되었다, 너한테 맞춤이다 라는 얘기로 지금 두리뭉실을 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나쁜 것일 수 있겠다. 그리고 꼭 이렇게 그러니까 종합 일간지, The New York Times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는 제가 그거 안 하지만 구독을 멈추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마지막에 한 생각이, 나는 되게 소비자라는 레이블로 붙여지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것쯤 주면 대충 만족하겠지라고 던져주는 그런 것들에 만족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끝까지 독자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그런 기사입니다. 이거 보실 수 있게 제가 기프트 아티클로 올려둘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Yeah. Oh no. Bookworld라고 아시나요 혹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반 whether she knows that whether she knows that whether she knows that whether she knows that she know whether she knows that she ought to know about 이게 뭐